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건설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보고가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청해진을 건설하며 해상을 장악할 당시에 당나라는 계속되는 반란과 해적의 창궐로 바닷길이 거의 막히게 되죠. 무역이 막히자 물자가 필요한 지역에서 더더욱 해적이 창궐하는 거죠. 장보고는 이 점을 간파하고 중국과 일본의 중개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지역의 물물 유통도 안 되는데 수출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장보고가 바닷길의 안전을 확보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청해진에서 중개무역까지 해서 엄청난 이익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무역로가 안전해지자 아라비아 상인까지 신라로 오기 시작하죠. 심지어 신라가 아닌 직접 당으로 가는 배도 청해진에 보고를 한 뒤 신라인들을 승선시켜 안전을 확보하고 백기를 떠나죠. 청해진 사람을 태웠으니 해적은 감히 그 배를 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들면 청해진 보복을 뒷감당할 수 있겠어? 이거죠. 일본의 승리에 앤린이 당나라로 가며 청해진의 도움을 받은 것을 장보고에게 감사하며 편지를 보낸 것이 남아있죠. 신라는 무역 거점을 당나라 여러 곳에 만들고 이곳을 신라방이라 불렀죠. 당나라도 신라방에서의 무역이 당나라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 기간 동안 허가합니다. 당나라에선 신라인들이 치외복권처럼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다녔다고 기록할 정도로 신라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신라인들이 당에 많아지자 장보고는 적산법화원이란 절을 세우고 신라의 승려나 일본의 승려들이 머물 수 있게 하죠. 신라방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절을 중건한 셈이죠. 또 장보고가 당나라에 있었을 때 당의 인맥과 신라방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일본에 사는 제1신라인들 또한 하나로 묶어 범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청해진에서도 당과 일본 그리고 해외에서의 정보를 손금보듯 알고 있었죠. 장사는 정보와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죠. 그 정보의 핵심 장소가 청해진인 거죠. 그럼 왜 돈을 내면서까지 청해진으로 해외 선단이 모여들고 신라 사람들을 배에 승선시킬까요? 예전의 해상무역은 지금과 달라서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었죠. 일단 상선에 교역할 물건을 실어야 하고 이를 보호할 호위 무사를 승선시켜야 하죠. 그들이 먹을 식량과 물도 실어야 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실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실제로는 배에 물건을 실을 공간이 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이렇게 준비를 해도 해적이 강하거나 많으면 모든 걸 빼앗기고 선원들도 노비로 팔리거나 싸우다 죽게 되니까 해상무역이 잘 되면 로또고 안 되면 쪽박과 죽음 양갈래가 되는 거죠. 물론 로또도 다음번에 또 행운이 따르리란 법도 없습니다. 꾸준한 무역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 길을 장보고가 낸 것입니다. 더 많은 배가 더 많은 물건을 더 안전하게 더 많은 횟수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인물이 장보고인 것이죠. 심지어 우수한 조선 기술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 선박을 돈 받고 빌려주는 조선 대여까지 청해진이 하고 계절풍을 이용하고 조류를 이용하여 길목을 선점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청해진을 방어하고 청해진으로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장악한 것이죠. 또한 그 당시 세계에서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단 두 나라, 당나라와 신라, 이 점을 이용해 중개무 역시 신라의 도자기를 대거로 만들어 일본 등 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중개무역을 하니 중국 도자기 수요에 신라 도자기를 선전하며 신라의 도자기를 중국과 같은 급으로 판매하는 방식이죠. 물건과 교육 방식은 우리가 정한다. 이것이 청해진인 것이죠. 또한 장보고는 신용거래 방식도 선보입니다. 성금을 먼저 받고 요구하는 물품을 나중에 운반해주는 것입니다. 해운업인 셈인데
이러한 신라가 수출하고 배송한 물건을 연물이라 일본에선 부르며 숭상하는 대상이 됩니다. 장보고는 마치 네덜란드 상인이 바다를 누리며 해양 패권을 누릴 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바다를 경영하고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는 민족이었죠. 한중일에 동시에 기록이 있으며 관련된 유일한 한민족의 조상 장보고, 에드윈 라이샤워 하버드 옌징 연구소 소장은 해양상업제국의 무역의 왕자라 칭했죠. 또한 당나라 시인 두목이 펴낸 번천문집에서 누가 동의에 인물이 없다고 하겠는가 라며 장보고를 중국 영웅 곽분양과 함께 거론했죠. 장보고가 동북아의 해상 패권을 잡고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축적하자 왕족들이 왕위 쟁탈전에 청해진을 끌어들이게 되죠. 청해진이 희광왕을 시해한 민해왕을 응징하기로 하고 5천의 정예군으로 경주를 진격하자 신라조정은 10만 대병으로 지금의 대구에서 전투를 벌이죠. 5천 대 10만, 달벌대전은 5만 명이 몰살당하고 나머지는 도망친 정보군의 완패로 끝나고 청해진은 궁을 장악한 뒤 신무왕을 옹립하죠. 허나 신무왕이 죽고 문성왕이 즉위한 다음 청해진의 방대해진 세력에 두려움을 느낀 귀족들이 장보고의 예부와 염장을 자객으로 보내 장보고를 암살하며 청해진은 그 막을 내립니다. 1200년 전 새로운 국제질서와 국제무역을 건설했던 영웅은 사라지고 기도층의 탐욕으로 나라를 부강시켰던 청해진도 파괴되어 신라 또한 멸망으로 점점 빠져들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무역을 했던 거상 아니냐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병을 길러 왕위 쟁탈전에 권력을 위해 청해진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고. 허나 장보고의 걸어온 모든 길은 말하죠.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등용하고 신라인들이 노비로 끌려가는 것을 근절하는 애민을 했으며 장보고가 구축한 동아시아 네트워크로 어떻게 국부를 늘리는지 방법을 제시한 그는 글로벌 무역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정신과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길을 제시하는 과거이되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점점 기술 우위의 국가만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우린 우리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인재를 어떻게 쓸 것인지 장보고에게서 우리의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